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상하면서 뉴욕주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물론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8개 주에서 최소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전역에서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선 개학 첫 2주 동안 6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신 6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 낙태 금지법의 발효가 허용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긴급 항소를 기각하고 법안을 유지하기로 한 건데 앞으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일부 해변에서 기준치에 초과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수영이나 입수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보홉의 새로운 몰기지 전문 컨설턴트 팀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도와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보홉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루이지애나 주 등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상하면서 이번에는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일대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 8개 주에서 최소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의 한 지하철역. 엄청난 양의 비가 마치 폭포처럼 승강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때 모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발이 묶인 승객들은 계단에 앉아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동부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번엔 뉴욕과 뉴저지 등 일대가 피해를 본 겁니다. I've never seen so much water before in my life. I mean, it looked like Niagara Falls. It was just overwhelming. 물에 잠긴 건 지하철역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도로 곳곳이 완전히 물에 잠겼고 일부 주택가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은 물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까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재까지 8개 주에서 최소 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 등엔 각각 비상사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Unprecedented is almost an understatement. This is the first time ever we've had a flash flood emergency declared.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례적인 폭풍은 기후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원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We need to get more food, fuel, and water deployed. I get hourly updates on the progress from FEMA well into the night. And we'll be working around the clock until the critical needs of the region are fully met. 올해 허리케인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아 앞으로 이상기후는 점점 더 악화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올 시즌 5번째 허리케인 레리가 형성됐으며 레리는 앞으로 4등급으로 세력을 키워 북서부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LA 카운티 학교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한 후 첫 2주 동안 무려 6천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카운티 내 어린이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셈입니다. 특히 어린이 감염자 중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는 12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해당 연령대의 신규 확진자 수는 개학 첫 2주 동안 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러 국장은 학교들이 매주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교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여파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어린이 입원 환자 역시 팬데믹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승인을 서두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학 시즌이 본격화하면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3주 동안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달 새 2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Most either are unvaccinated or under the age of 12 and unable to get vaccinated. The numbers have been 3 or 4 times what we were seeing last winter at its peak.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 사이 하루 평균 330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입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이미 여름부터 어린이 환자는 늘기 시작했는데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겁니다. The second study looked at national cases, emergency room visits, and hospitalizations, and found that in August 2021, the rate of hospitalization for children was nearly 4 times higher in states with the lowest overall vaccination coverage when compared to states with high overall vaccination coverage. 텍사스의 한 중학교에선 개학 첫 주에 백신을 맞지 않은 교사 2명이 숨져 학교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건당국에는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서두르라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 FDA가 어린이용 백신 승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6만 6,080명으로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20대 여성이 하와이를 방문했는데 가짜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사는 24세 클로이 로작은 지난달 23일 호놀룰루에 도착했으며 지난 28일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하와이 여행객에게 적용되는 열흘간의 격리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했는데 검찰 수사관이 증명서에서 백신 이름이 모더나가 아닌 마더나라고 적힌 것을 포착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지역이 여성의 거주지인 일리노이주가 아니라 델라웨어주로 기재된 것도 의심을 샀습니다. 이 여성은 하와이주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으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벌금 $5,000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를 규정한 텍사스주의 법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심장박동법이 어제 텍사스주에서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저지시켜달라는 긴급 항소를 5대4로 기각해 법의 효력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획기적인 로데 웨이드 판결 이래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입니다. 앞서 텍사스주 외에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모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최대 할로윈 축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웨스트 헐리우드의 할로윈 카니발이 팬데믹 여파로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시정부는 팬데믹으로 여전히 보건 비상사태라며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올해도 할로윈 카니발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행사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이 축제 현장에 모일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예정됐던 할로윈 축제 날에 앞서 많은 군중이 모일 경우 통행 금지령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경고를 발표했었고 현장에는 LA 카운티 셔리프국 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LA 인근 일부 해변에서 높은 수치의 박테리아가 검출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산타모니카 비치와 마더스 비치 등 LA의 일부 해안에서 기준치에 초과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해변에서의 수영과 서핑, 입수는 물론 바닷물과 접촉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말리부 지역의 토펜가 캐년 비치에도 비슷한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당국은 주민들은 해변을 방문하기 전 미리 보건국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24시간 핫라인에 연락해 박테리아 오염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처리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민감한 안보 정보를 공유할 대상으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오늘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기밀정보 공유 동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지침 형태로 포함시켰습니다.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았고 일본과 인도, 독일을 나열했습니다. current intelligence sharing agreements among the Five Eyes, as well as opportunities to expand intelligence sharing with South Korea, Japan, India, and Germany. 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과 러시아 견제. 파이브 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이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하원 군사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주요 위협으로 언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검토 수순이어서 당장 한국이 첩보 동맹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상하원에 여러 절차가 남았는데 한국이 처음 언급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또 오늘 처리된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전임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하원 군사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처리된 개정안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이지만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 한국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20개월 된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리치랜드 카운티 검시관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콜롬비아 교회 블리스우드에 있는 선샤인 하우스 얼리러닝 아카데미에서 아기들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들은 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t this point in the investigation, we believe that Bryson and Braden may have been in the car for 9.5 hours before 911 was called. I personally attended their autopsies this morning. Bryson and Braden do not show any physical signs of trauma or abuse. The cause of death at this time will be listed as pending further studies. But it is probable that their deaths were due to hyperthermia. 당국은 숨진 아이들은 부모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으며 이 차량은 오후 5시 30분쯤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치랜드 셰리프국은 발견된 증거로 미루어 보아 어린이집 직원들은 이번 사망 사고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못 쓰고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1,500만 회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를 바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8월까지 주정부와 약국 등에서 못 쓰고 버려진 백신이 1,510만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며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인데다 주정부의 집계 누락 등을 반영하면 실제 폐기량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 사유로는 백신 유리병이 파손되거나 희석할 때 발생한 착오, 냉장 유지 문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샤리파 셰칼라라 영국 워릭대 교수는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5%에도 못 미치는 와중에 백신이 폐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비극이라며 엄청난 불평등이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 관계자는 폐기되는 비중은 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배포된 백신은 4억 3,800만 회분이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보낸 백신은 1억 1,000만 회분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가 8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팀이 미 전역 50개 주와 워싱턴 DC,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헌혈 기관과 함께 140만 개 샘플을 조사한 결과 인구의 83.3%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액 샘플은 3.5%에 그쳤지만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올해 5월에는 83.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식 집계된 백신 접종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CDC는 오늘까지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52.7%,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62%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가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유행하기 이전 데이터고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인 T세포는 살펴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얼마 전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다 보니 전 세계 언론과 정부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오늘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대표 팀 스위니가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환영하며 올린 글입니다. 그는 한국이 최초로 오픈 플랫폼 권리를 인정했다며 개인용 컴퓨터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팀 스위니의 회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통과된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고 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앱스토어 사업자가 쌓은 장벽에 처음으로 큰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도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는 한국과 비슷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도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구글의 계획이 틀어진 건 물론이고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애플은 내년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에게 수수료 없는 외부 결제를 안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써서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앱 결제율을 높이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거대 독점 플랫폼들의 통행세 징수를 막는 첫 번째 나라.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만 56살 강윤성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1965년생 만 56살, 이름은 강윤성입니다. 경찰은 7명의 심의위원 논의 결과 강 씨가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CCTV 영상 등 증거가 충분한 점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가 금전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 5월 출소 직후에도 주변에 금전과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수감 중 알게 된 심리치료 강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몇 달 후에 1년 후에 나는 이보다 더 난 타워 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굉장히 강해요. 두 번째 피해자는 강 씨가 감옥에 있는 기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사이로 영치금 등으로 2천만 원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에 대해선 범행을 미리 계획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동료 재소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40대 여성은 강 씨가 교도소 복역 전부터 알던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아내 있을 때부터 마음 먹고 있었어요. 이유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나가자마자 타고 친다고 얘기는 했어요. 경찰은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검 특정부서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이를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검사 출신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뉴스버스가 보도한 어느 고발장 양식의 문건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정치인 3명이 고발 대상자로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채널A 기자의 협박성 취재 의혹 보도에 이들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 나섰던 MBC 기자 5명과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취재진 등도 피고발인에 포함됐습니다. 뉴스버스는 이 고발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 측에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발에 나설 경우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보내라고 수신자까지 적혀 있는 반면 정작 고발인란은 비어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고발인 이름만 넣어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누군가 만들어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 측에 이 문건을 건넨 걸로 지목된 사람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따라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주요 간부가 총선 직전 야당 인사를 통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 검사는 고발장뿐 아니라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 X의 과거 범죄 판결문과 정치인들의 SNS 게시물 등 고발 참고 자료까지 정리해 야당 측에 넘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현재 근무 중인 대구 고검을 찾아가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송 검사는 해당 보도에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여권 대선 주자들은 검찰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은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타락했냐며 윤 전 총장의 보복 수사, 검찰권 사유화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검찰 조직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하라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이면 검찰의 노골적 정치 개입이자 검찰 쿠데타 시도라며 유체 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고발 대상으로 지목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에서도 검사 출신이자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이 나서 윤 전 총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래 되면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윤석열 캠프 측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내 명백한 허위 보도로 경선을 앞둔 윤 후보를 흠집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발장은 실체도 불분명하다며 해당 매체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탈레반이 저항 세력의 거점에서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 탈레반은 판지시레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탈레반의 고위 간부는 판지시레에 집결한 저항 세력에게 새 정부 한두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투항을 권고했다는데요. 하지만 아프간 민족 저항 전선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다른 민족과 종파 사이의 균등한 권력 분배를 위해 투항을 거절했고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어제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1차전인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그런데 경기를 앞두고 이라크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합성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엔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이라크 대표팀 선수가 밟고 있고 손흥민 선수 손에는 항복의 표시인 백기가 쥐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을 접한 국내 축구 팬들은 선을 넘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물에 잠긴 앙상한 나무 위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덮친 허리케인 아이다로 발생한 홍수에 떠내려가던 소는 운 좋게 나무에 걸렸고요.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허리 부근까지 차오른 물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나뭇가지에 자르며 소를 신속하게 구출합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재해 앞에 무력한 동물에 대해 연민을 느꼈다며 소를 구해준 구조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두바이의 한 건물 난간에서 추락하는 고양이를 남성들이 천을 펼쳐 받아냅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위기에 처한 고양이를 구하려 의기투합했고 임신 중이던 고양이는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두바이 국왕 알 막툼은 해당 구조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며 남성들을 영웅이라 칭하면서 이들에게 각각 우리 돈 1,6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멀티패밀리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단계별로 풀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에서 대규모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요. 행사가 끝난 현장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신나게 놀 땐 언제고 텐트와 함께 벌인 양심입니다. 널찍한 수변 공연 위로 놓인 알록달록한 물체, 뭘까요? 자세히 보니 텐트와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인데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 레딩 페스티벌 현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에 걸쳐 10만 명이 모여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축제가 끝나자 일회용 텐트 등을 버리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인 겁니다. 잔디밭을 뒤덮은 캠핑용 장비의 가치만 100만 파운드, 우리 돈 15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라 행사 주최 측은 현장에 굴삭기를 동원해 청소에 나섰는데 이 소식에 환경단체는 버려진 텐트가 875톤에 달한다며 완전히 분해되는데 최대 10,000년이 걸릴 거라며 즉각 비난했습니다. 면봉을 코 속 깊숙이 찔러 넣은 코로나19 검사는 어른들도 참 힘들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 검사만 59번, 2살 아이의 한숨입니다. 귀여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입을 앙 벌리는데요. 아이고, 어른도 힘들어하는데 울지도 않고 참 씩씩하게 코로나 검사를 받는 모습이죠. 올해 겨우 2살인데 코로나 검사만 벌써 59번을 받아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윈난성에 사는 리멍화군, 어쩌다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게 된 걸까요? 지난해 1월 태어나자마자 거주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지정돼 무려 4번의 도시 봉쇄가 내려지면서부터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리군 가족이 사는 도시에 코로나19 방역 전시 상태까지 선언하면서 주민 28만여 명과 함께 수차례 핵상 검사를 받아야 했던 건데요.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검사를 받는 아이의 표정을 본 누리꾼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사진 한 장으로 인종차별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인종차별 자리 배치입니다. 지난달 30일 콜롬비아가 UN 생물 다양성 회의를 앞두고 사전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기념사진이 공개되면서 콜롬비아 아마존 원주민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등 장관은 멀쩡한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전통 복장을 한 원주민들은 그 앞에 작은 의자에 앉혀놨기 때문인데요. 당시 두케 대통령은 아마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마존 원주민 대표단을 초청하고 회의 장소도 아마존 밀림으로 옮겼다고요.
하지만 정작 원주민을 위한 자리는 없어서 아마존 원주민들이 발끈한 겁니다. 분노한 원주민들은 원주민 권리를 존중한다는 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남미의 정치 권력을 쥔 백인들의 무의식적인 인종차별 성향이 드러난 거라고 공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방송에서 성범죄 장면을 연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성폭행 재현해봐 코트디부아르의 막장 방송입니다. 지난 30일 코트디부아르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방송사는 실제 성폭력 전과자를 게스트로 출연시켜서 과거의 범죄 과정을 연출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이 전과자의 행동이 그대로 방송이 됐고 진행자는 범행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방송 직후 코트디부아르 현지에선 방송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청원에 수만 명이 서명했는데요. 해당 방송사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사과문을 발표하고 프로그램을 조기 종영했습니다. 드론을 먹이로 착각한 악어의 무서운 사냥 본능이 포착됐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찍지 말라고 드론 사냥한 악어입니다. 지난 3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국립공원인데요. 소형 드론 한 대가 늪지대를 저공 비행하는 이때 찍지 말라니까! 라고 말하듯 악어가 불쑥 물 위로 튀어나와 드론을 낚아채는데요. 촬영자는 악어의 상태는 이상이 없다면서 입 벌린 악어를 가까이서 촬영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의 SNS에 설명했습니다. 지구 위에 존재하는 동물 중 무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정평이 난 동물답게 악어는 단숨에 드론을 씹어버리고 하얀 연기로 뒤덮이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잔인하다며 드론으로 동물을 촬영하는 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